자,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은 우울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 힘들 땐 이야기를 하자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현역 군생활 하는 병사, 부사관, 장교 할 거 없이 다 힘듭니다. 다 힘든데 무슨 특별한 이유 때문에 심리적으로나 심적으로 더 힘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이 제 영상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군대에서 대표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병사들이 이제 관리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관심병사나 이등병 같은 경우에는 간부들이나 아니면 지휘관들, 분대장 할 거 없이 다 이제 관심을 써주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해주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데 정말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데 속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속으로 심리가 불안하거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그랬어요. 제가 군대 현역 때 부사관에 있을 때 병사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하사가 되고 나서 하사 때 이제 너무 우울증과 약간의 대인기피증과 좀 이런 게 생겼습니다. 겉으로는 군생활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전혀 이상이 없어 보여서 저한테 힘드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고 상담을 하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는데, 속으로는 우울증 같은 게 좀 심해져서 정말 정신과 상담 한번 받아봐야 되나 정말 이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었습니다. 자, 이렇게 병사들도 그렇고 특히나 간부들, 특히나 이제 소위 중위 아니면 하사, 초임 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으로 그냥 나도 이제 간부니까 어디 이렇게 하소연하기도 그렇고 속으로 썩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좀 대화로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 자, 군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힘든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병사 같은 경우에는 보직이 나랑 너무나도 안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우들과의 인간관계가 너무 안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선임병이 괴롭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신체적으로 너무 힘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부대 외적인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애인하고 헤어졌다든지, 아니면 가정 환경이 너무 변화해서 안 좋게 변화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힘든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부도 그렇고 병사도 그렇고 남들에게 터놓고 잘 이야기를 한다든가 상담을 하려고 잘 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일단은 내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나한테 공감을 해주고 잘 들어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일 것 같아요.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힘들긴 힘든데 이런 걸 남들한테 얘기해봤자 남들이 들어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행정보호관님이나 주임원사님 다 저하고 친하고 물론 다 좋은 분들이셨지만 스스로 방어를 쳤던 것 같아요. 스스로 경계를 쳤던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그렇게 공감을 해주지 못할 거야 하고 스스로 먼저 이렇게 울타리를 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들의 시선. 저도 그랬지만 제가 만약에 정신과 상담을 받았을 경우에 부하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아니면 다른 부사관, 선임 부사관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남들의 시선들 때문에 상담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이건 정말 안 좋은 경우인데 정말로 부대에 믿고 내가 대화를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경우죠. 아니면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울타리를 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서, 자,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왜 대화를 했으면 좋겠냐고 말씀드리냐면은, 사실 군대 안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사가 선임병한테 너무 괴롭힘을 당한다. 그럼 그 선임병을 징계하고 전출 보내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직이 나랑 너무 안 맞는다 하면 보직을 바꿔줄 수도 있고, 아니면 밖에서 애인하고 헤어져서 지금 너무나도 우울하다 이러면 좋은 지휘관 같은 경우에는 휴가를 내보내줄 수도 있고, 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사실 이런 거는 거의 1차원적인 방법이죠. 사실은 그냥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죠.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간부의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 군대라는 특수성도 있고, 사실 다 성인들인데 이 친구하고 사이가 안 좋다 그래서 둘이 화해해, 악수하고 뽀뽀해 이러면서 사이 좋게 지내야 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다 큰 성인들인데 그렇게 일일이 모든 인간관계나 이런 거에 다 간섭하고 이런 모든 걸 해결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선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힘든 일을 토로하고 대화를 하라고 하냐면은 바로 이 대화의 힘 때문입니다. 병사들 보면은 이제 상담 안 하는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심리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얘기해봤자 뭘 해결해 줄 거냐. 그래봤자 얘 전출 보내고 나는 아무것도 나아지는 게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병사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해결의 문제가 아니고 이 대화로서 자신의 마음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다. 지금 현실에 대한 해결이 아닌 마음에 대한 해결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대화의 힘이겠죠. 자기의 있었던 이야기들, 자기 서러웠던 일, 억울했던 일, 우울했던 일 모든 걸 다 이렇게 털어놓으면서 함께 그게 고통을 나누는 겁니다. 심적 고통을 나누고 이제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간부들이 심리학 전공한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대단한 상담을 해줄 수는 없지만 간부들은 거기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가족들이나 애인한테 아니면 집 밖에 있는 불알 친구한테 얘기를 한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나에 대해서 공감을 해줄 수 있는. 내가 뭐 오늘 근무 수는데 뒷번 조회가 막 30분 늦게 왔는데 어쩌고저쩌고 해봤자 밖에 사람들이 별로 공감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같은 부대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공감을 해줄 수 있다. 그런데 간부한테 얘기하기가 싫고 간부들한테 별로 믿음이 안 간다. 그러면은 일단은 뭐 분대장이나 주변 병사들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편한 병사들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면 친한 동기들이나 아니면 군대 안에 조금 군대 늦게 온 형들이 있어요. 막 20대 후반, 30대 형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이렇게 상담을 하면은 조금 나아집니다. 이 마음적으로. 뭐 특별히 뭐 방안을 제시해 줄 수는 없을지는 몰라도 이 이야기 한다는 것 자체가, 이 대화의 힘이라는 것 자체가 대단하기 때문에 뭐 우울한 일이 있으면 이렇게 속 터놓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부대 안에서 정말 부대 안에 내가 믿음이 가는 사람이었고 부대 안에서는 대화하기가 싫다. 그러면은 병영생활 상담관이나 아니면은 외진을 가서 정신과 진료 한번 받아보길 권해드립니다. 예전에는 뭐 지금도 조금은 그렇지만 정신과 진료에 대한 인식이 막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사회도 그렇고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뭐 꼭 이상한 사람, 저도 옛날에 뭐 이상한 사람만 정신과 가는 줄 알았는데 이상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좀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기 위해서 가고 정기적으로 가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이 있어서 뭐 우울증 약을 먹고 있고 뭐 공황장애가 와서 정신과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 뭐 이렇게 예능이나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토로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다고, 인식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군대 안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군대 안에서는 내가 만약에 정신과 상담을 받고 왔다고 하면은 내가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전우들이나 아니면 소대장 간부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날 관심병사로 찍고 낙인 찍고 하진 않을까? 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렇게 속 안에서 썩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토로하고 대화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대도 좀 인식이 바뀔 필요는 있죠. 꼭 뭐 병영생활 상담관한테 상담을 받았다거나 뭐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이 꼭 관심병사라든지 꼭 뭐 정신적으로 이상 있는 사람 뭐 이렇게 낙인 찍을 그런 거는 인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옛날에 우리 병사들이 가끔씩 제 부하가 만약에 전혀 뭐 얘는 완전 뭐 병행생활 괜찮게 하고 막 항상 밝고 그랬는데 어느 날 어떻게 그 건너 듣다 보니 얘가 되게 힘들고 우울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간부 입장에서 굉장히 속상합니다. 굉장히 속상해요. 사실 뭐 제가 간부 입장에서 부하의 그런 심리적 상태나 이런 걸 파악하지 못한 잘못도 있겠지만 이 부하가 나한테 주는 신뢰감이 좀 적은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랑 사귀다가 여자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헤어지지. 오빠 헤어져 이랬는데 아니 왜? 어제까지만 해도 잘 데이트하고 다 했는데 왜? 그렇게 물어보면 여자친구가 그동안 오빠는 날 너무 힘들게 했어. 이러면 너무 배신감 들고 화나잖아요. 지금까지 아무런 어필도 안 하고 아무런 얘기도 안 해놓고 갑자기 이러면은 되게 좀 속상해요. 그래서 이제 병사들 많이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몇 년 전에 이제 군대 자살률을 조사를 했을 때 병사 부사관 장교 통틀어서 자살률 조사를 했을 때 자살률 1위를 한 게 하사였습니다. 하사. 그 다음이 아마 대위였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사실 간부들이 이런 면에서는 저도 그랬지만 더 폐쇄적이었다.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참 바보 같은 짓이었어요. 혼자서 이렇게 다 삼키려고 한 게 다 바보 같은 짓이었던 것 같아요. 간부들도 간부들이라고 나는 간부니까 참아야 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힘든 일이 있으면 상담도 받고 토로도 하고 뭐 주임원사나 아니면 정말 안 되겠으면 병영생활 상담관이나 정신과 진료도 한번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뭐 군대 아니라는 조직 자체가 사실 좀 폐쇄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힘든 일도 많고 내가 뭐 힘들다고 해서 뭐 당장 뭐 소주를 막 이렇게 깔 수도 없는 노릇이고 뭐 불알치고 만나서 막 속 터놓고 대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니까 이런 게 해소가 잘 되지 않아요. 이런 게 해소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이렇게 계속 쌓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대화로 많이 풀고 심리적으로도 좀 안정을 찾아갔으면 점점 더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